밤하고 새벽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낮에 한 반타임, 거기는 또 택배의 상차. 상차가 원래 제일 빡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군생활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네. 지금의 삶이 늘 만족스럽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열심히 해야 우리 가정이 원상궤도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도전하고 네. 뭔가 새롭게 계속 해왔었는데 제 건강이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가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픈 기억보다는 좋았던 것만 네. 제 안에 이렇게 간직해서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선생님이 얼굴을 뵈면은 지난 과거의 상처들이나 아픔들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아, 그러셨나요? 네, 얼굴에서는. 네. 그런 상처들을 좀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 저는 놀랐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뭐 우울증을 겪었다라고 하셨던 부분도 네. 제가 표정에선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금 저도 처음 들은 거여서 네. 좀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음. 그런 각자의 신앙생활 존중 때문에 네. 언급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가장 그 원동력은 신앙 힘이 가장 좀 컸었고요. 원동력이 되다 보니까 마음과 몸이 경매라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셋업이 딱 돼 있는 상태가 딱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섯 농사를 그러면 2년 네. 하신 거고. 그거를 재배사라고 그래요. 네. 버섯을 지으려면. 네. 그것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임대로 했었는데 주인분이 제가 이제 고쳐놓으니까 내놓으세요. 그때 다 뭐 포기해놓으니까. 농촌이라 이런 네. 계약서도 없고 네. 주인이 그냥 달라면, 그리고 또 우리가 임대차 계약 한 2년 정도면 갱신 부분이니까 더 이상 저도 2년 정도 했는데 수익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네. 포기해야겠다 정리하고 그 당시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올라오게 될 때 그때 시점이 한 제대하고 한 5년 정도 된 거네요. 네, 5년 정도 됐을 시점이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머리 염색방 다음은 세 번째 사업이네요. 네, 머리 염색방을 해서 거기서- 생계를 이어가야겠다 해서 머리 염색? 네, 머리 염색. 미용실에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네. 예, 머리만 염색을 하는 그런 뭐 태우사랑 네. 네,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용사 자격증을 바로 취득을 해가지고 선생님도 되게 많이 하셨네요. 여러 가지. 그래서 머리 염색방을 한 네. 3년 올라와서 그거는 어땠어요? 머리 염색? 네, 그거는 수익성이 괜찮았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면 뿌리 염색이 이제 잘하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신 분들은 꼭 한 달 주기에서 2달 주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골 손님이 있고 네네. 또 이제 입소문 나면 잘하는 것만큼 또 염색을 해줘야 되니까. 기존 고객에서 신규로만 들어오면 계속 누적이 되는 네. 사업이라고 또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드네요. 선생님도 생각한 게 그걸 보고 네. 들어가셨다는 생각이 네. 들고 계속 그 사업을 이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네. 뭐예요? 나름 괜찮았다면? 3년 3년 정도 하니까요,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그 당시면은 40 중반 이제 막 됐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성분들은 괜찮지만 주로 이제 머리 염색 여성분들을 상대를 해요. 그러면 제가 50 넘고 60 다 된 머리 염색법 원장님이 젊은 여성분들을 머리를 발라준다는 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나라도 맞네요. 싫겠는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원장님들도 트렌디하고 영하고 네, 그런 맞습니다. 분들이 주로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긴 하네. 네. 그러면 선생님도 염색하시다가 이걸 내가 언제 할 수 있을까? 네. 거기서 나에 대해서 생각의 시간을 주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배운 것은 다양한 여성 고객님들을 상대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또 이렇구나. 영업적인 부분, 그다음에 서비스 정신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결정적인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또 노후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다.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 그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일단은 거기를 또 정리를 하고요. 네. 한 1년 정도는 또 대리운전, 그러면 이게 네 번째인 거죠? 세 번째는 머리 염색방,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대리운전. 대리운전을 그거를 전업으로 하신 거예요? 네, 대리운전. 네. 그걸 1년 1년 정도 네. 하신 거고. 그리고 낮과 밤을 바꿔서. 대리운전을 주업으로 하셨던 분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교육생분으로 오셔가지고 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수입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거기도 벌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을 했었어요. 낮밤이 바뀌니까 체력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상처도 많았고 농사일도 하고 제 몸이 어떻게 보면 좀
혹사가 되는 줄을 몰랐었습니다. 저는 계속 건강할 줄만 알았었어요. 지금까지도 뭐 건강했었으니까. 군인 출신이시니까 그 체력 관리에서는 네. 뭐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 몸이 좋으신 편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더 젊으셨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또 자신은 더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거 수입도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택배 상차 업무를 한 2달 좀 했었어요. 같이 예. 밤하고 대리하고, 새벽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낮에 한 반타임, 거기는 또 택배의 상차, 배송은 하는 게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네네. 큰 카고 트럭에 실어주는. 상차가 원래 제일 빡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40대 중반 때 하셨다면 상차가 택배 업무에서 강도가 제일 세죠. 세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해본 적은 없긴 한데 그렇게 네. 듣기만 했거든요. 네.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센 네. 편인데 그거를 또 2달 정도 네. 같이 병행을 병행을 하셨다. 네. 그랬더니 몸이 망가졌죠. 밤낮으로 바뀌면서 생활도 하고 노동 강도가 높은 걸로 하다 보니까 수입을 이제 만들었었던 상태죠. 그래서 그 몸이 체력이 많이 쇠해지는구나 라는 네. 생각을 좀 하셨겠어요. 체력도 떨어지고요. 각종 관절이나 근육통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런 허벅지나 어깨 이런 막 통증이 있어서 앉아 있지 못하는 상태가 왔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군생활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네. 지금의 삶이 늘 만족스럽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열심히 해야 우리 가정이 원상궤도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도전하고 네. 뭔가 새롭게 계속 해왔었는데 제 건강이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가지 못하고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진짜 그때부터는 근본적으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만들지 않으면 네네. 저는 이렇게 아픈 노동 수입만 하다가는 네.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이러다 삶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런 위기감이 당연히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의자도 앉을 때 불편하고 하면 그게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100세 네. 시대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내가 계속 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네. 생각. 지금 40대 중반 때 그랬는데 뭐 몇 년 더 지나면 50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60대가 되면 이건 아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하셔서 네. 뭐 병 치료를 받는 중에 군대 동기생으로부터 좋은 자리 일자리를 제안을 받게 됐어요. 네. 보안업계. 네네. 이제 거기에 마침 1년 전에 취업이 돼서 너무 잘 됐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급여 생활자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더 안정이 됐다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되게 드네요. 그래서 경매를 이제 해볼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경매는 이제 아프면서 그때 뭔가 파이프라인 수입이 있어야지만 내가 아파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 그때부터 가졌었거든요.